자, 회차별 기출문제 특강. 우리가 10개년치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숙보기 그리고 키워드 특강 등으로 실력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지만 그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잘 봐서 정말로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고 또 그거를 적용해서 문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는 나침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10개년치를 풀어보면 사실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수록 더 좁혀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나온 문제들을 확실하게 정리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문에 나온 것들을 이제 제가 또 강약을 드릴 건데 강약 드린 내용들을 그게 내 거로 잘 안 되면 제가 이제 이 문제에다가 기출 숙보기 몇 페이지인지를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숙보기 페이지를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확실히 그 부분을 내 거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렇게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보시고요. 어쨌거나 기출문제 잘 훈련해서 점수를 쫙 올려보자고요. 요거 하고 나서 우리 동형, 백선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좁혀서 보자는 거, 그 말씀 드리고요. 역순으로 32회차부터, 그러니까 최근 기출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쭉 풀어갈 겁니다.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한 3강 정도씩 이렇게 해서 풀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좀 더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또 짧게 풀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보시면서 훈련해보고 같이 훈련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하자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문제를 딱 보고서 아, 이건 뭘 떠올려야 될까? 그리고 또 스스로 시간이 여기서 저는 이제 바로 풀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잠시 멈춤을 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해설을 듣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안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41번 문제는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우리가 외운 게 있죠. 그 외운 것을 봐볼 건데요.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대 그랬죠.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를 했대. 그러면 정답은 5번이네요. 근데 또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측면에서도 많이 출제가 돼서 제가 또 따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암기법을 만들어 놨죠. 유죄 상소 이렇게 해놨다. 문제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만 나온다면 유죄 상소만 외우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또 이 안에 계약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암기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요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유죄 상소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서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알겠고 상속의 포기, 소유권 포기 있는데 이 포기 두 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포기가 더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포기가 4포기가 있는데 공유 지분 포기, 또 합유 지분 포기, 이것도 다른 공유자, 다른 합유자에게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또 취득쇼 이계 포기, 취득쇼 이계 포기는
요거를 취득시효 완성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한물권 포기가 있죠. 제한물권 포기. 제한물권 포기는 그 제한물권자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것을 설정자에게 하는 거죠. 설정자에게 하니까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4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2번은 갑은 자기 소유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러면 임의 대리가 되겠네요. 근데 이후 을은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복대리인. 병은 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에는 꼭 동그라미 치고 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1번 보시면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그랬는데, 우리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이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죠. 틀렸네요. 본인의 임의 대리인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엑스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꼭 대리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묵시적 승낙이 되죠. 항상 민법에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돼. 네, 그래서 2번이 정답. 일단 이렇게 되고요. 3번 봐보시면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선임 감독 책임이 없다 그랬는데, 임의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선임 감독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이 없다 그러면 틀렸다 하는 거죠.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엑스토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여기서 갑이 사망했잖아요. 갑이 사망하면 본사의 대사승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갔어. 대리권이 소멸해버렸죠.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병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죠. 복대리인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복대리인이 병이죠. 복대리인 병이 선배 을을 잘 만나서, 그러니까 대리인 을을 라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 을이 있어야 복대리인 병도 있는 거지.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런 얘기다. 5번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하였다면 엑스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19조의 표현대리 범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한 가지 더, 복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가 돼 그랬었죠. 표현대리가 돼. 네, 그런 거니까. 지금까지 문제를 보자면 1, 3, 4, 5가 아주 많이 우리가 훈련했던 것들이고 2번은 덜 본 건데, 그래서 2번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묵시적 승낙이 돼. 네, 요 얘기를 알아두시면 된다. 42번 가고요. 43번 보겠습니다. 43번은 행위 능력자 을은, 이 사람이 지금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대리권 없이 그랬으니까 묵권이네, 묵권.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평소에 좀 잘 안 보던 얘기예요. 근데 일단 지나가 봅니다.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묵권 대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시면 1번 매수인의 지위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을의 묵권 대리를 모른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다시 봅니다.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가 있었어. 근데 뭐 평소에 잘 보지 않은,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을 매도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무슨 매도인의 집을 양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좀 길고 어려울 때는 바로 지문으로 내려가면 지문에 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된다. 1번 매수인의 집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의뢰 무권 대리를 모른 병은, 그러면 요거죠. 모른 병 손인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손의자가 처리할 수는 있죠. 야, 손의 상대방이 처리할 수 있다. 요거 좀 알아두십니다. 악의자는 최고할 수는 있지만 처리는 안 되죠. 손의자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2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확정적 무효가 된다. 맞죠? 3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철회해서 확정적 무효가 됐는데 갑자기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대.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걸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을 상대로 해야지. 을을 상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우리 무권 대리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을, 병, 갑. 네, 갑을 병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병이 을한테 돈을 줬는데 무효래. 무효면 갑이 뭔 죄가 있냐고요? 아무 죄가 없지. 근데 그거를 갑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을한테 달라고 해야지. 다시. 아니 돈을 을한테 줬잖아요. 을한테 달라 그래야지. 만약에 갑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곤란한 게, 여러분 집이 있는데 그걸 누가 팔아버렸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리권도 안 줬는데. 그런데 그 산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에 계약금 줬는데 안 줘요. 당신이 주세요. 그럼 줄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잠을 어떻게 자요? 잘 수가 없지. 무서워서. 네, 안 된다. 준 사람한테 받아야죠. 4번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철회를 했다네요. 갑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갑이 다투고 있네요. 다투고 있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미에서 그랬죠. 악의자가 철회는 못해 그랬죠. 손의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았으면 못하는 건데 이거를 누가 주장하는지만 알면 되죠. 근데 여기서 갑이 다투고 있다며. 갑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은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야. 이것만 아시면 돼요. 5번 병의 계약 철회 전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 그러면 빨리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단독 상속인, 상속인 이렇게 되면 왼수네. 왼수. 아버지 집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고 화병 나서 돌아가시니까 상속인이 된 거죠. 왼수. 을이 선의무과실인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이치게 반한다. 지가 팔아놓고 못 넘겨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금반원의 원칙. 그보다 좀 더 상위 개념으로 신이치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뭐 금반원의 원칙, 신이치기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뭐 등기 말소 청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추인 거절을 전제하는 거예요. 추인 거절하는 것은 안 돼.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니까. 네. 이 무권 대리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년 할 거죠. 10년 내내 나오는 거, 10년 내내. 그러니까 요거는 뭐 확실하게 수법이 우리 77페이지 이하를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게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4번 가시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그랬는데 이 불일치는 비통착을 말하겠네요. 비통착. 빨리 그걸 체크하시고 여기서 옳은 것은 1번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인은 제3자가 되죠. 근데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파산 관제인은 선의 제3자로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거죠. 그래서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는데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니란 선의로 다루어진다. 그래도 일부라도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제3자 문제는 뭐냐면 제3자 아닌 경우들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 51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숙보기 51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숙보기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숙보기 52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나오는데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판례 내용은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2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때가 있죠. 언제? 상할 수일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가 아니죠. 취소가 아니고 뭐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가 아니고 통정과 구별이 되는 거죠. 통정의 표시와 구별이 된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걸 알고 하면 비진의 표시잖아요. 알고 짜고 하면 그게 통정의 표시죠. 이 짜고가 통정, 합의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했을 때 착오가 되죠. 그래서 비통착 이렇게 된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통정의 표시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되죠. 선의로 추정이 되니까 제3자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제3자가 증명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거 야 너 악이야. 우리 갑을병 가면 갑이 야 너 악이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유명하죠.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 이렇게 돼야 되죠. 소멸한다. 틀렸다. 그래서 5번 또 X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확실히 내 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5번.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여기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요거는 효력 규정이 아니죠. 단속 규정이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요것도 단속 규정이죠. 그래서 니은번 그렇고요. 디귿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한도 초과 중개보수는 이건 효력 규정 위반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단속 규정이 여러분들이 효력 규정은 잘 알아요. 우리 특별히 효력 규정 세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한도 초과 중개보수 그리고 부동산 명의신탁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배제 잠탈 요거예요. 그런데 단속 규정 요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한데 우리 뭐가 건물 뭐가 음식점 그러니까 무허가로 음식점 사업을 하는 거 음식물 판매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 그리고 중개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는 거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그리고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거 요거예요. 그래서 무허가로 중간에서 직접 전매를 했대.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속 규정. 단속 규정도 뭐 매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얘는 이제 간혹 좀 나오죠. 간혹.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46번 부동산 이중매매. 우리 이제 반사회적 행위로서 이 부동산 이중매매 요 문제가 나오죠.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 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손해배상자는 제2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무효는 요걸 알면 되죠. 뭐다?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인 것들이 따로 있는데 요걸 우리 무효만 보자면 비통이죠. 비통만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손해지삼자가 그걸 취득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우리 이제 이중매매 그림으로 보자면 요거요. 갑이 을한테 팔아놓고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를 한 거예요. 무효죠. 그런데 그 뒤에 정한테 또 팔아요. 항상 살인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병이 소유자가 아니면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지 손이라고 해서 보호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 무효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거 비통 그다음에 취소까지 확대해서 보면 착사강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손해지삼자 선악불문지삼자를 보호할 때가 있죠. 그게 해명 해제명의신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려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 가담했을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니까 아닌 거죠.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아니야. 유효죠.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냥 이중매매를 했어요. 병한테 등기를 넘겨줬죠. 그러면 우리 매매계약은 법률행위니까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인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봐보세요. 을은 그냥 채씨예요. 그러니까 병한테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죠. 네, 채씨는 채대비 이렇게 해야지 되죠. 대비 행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이중매매 법률은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와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어쨌거나 이중으로 뭘 했어도 유효, 적극 가담이면 무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임대차 계약도 그렇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을 때도 그렇고 명의신탁에서 팔아버려도 그렇고 또 취득세에서 또 알고 처분해버렸을 때도 그렇고 원칙 유효, 적극 가담이면 무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그 원리가 민법에 다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에 따라가니까 부동산 이중매매가 실제로도 있지만 진짜로 더 중요한 거죠. 보시고요. 1번은 진짜 많이 물어보는 문제다. 자, 47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법률행위 취소. 일단 1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척기간이죠. 그래서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만료하면 취소권이 소멸하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법정 추인은 나중에 딴 말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인식이 필요 없어. 우리 이제 이거를 한번 봐보시면 돼요. 임의 추인이 있는데, 임의 추인은 요거요. 하려면 취소 원인 소멸 후, 그래서 재착상의 상태에서 벗어난 후, 그 다음에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그런데 법정 추인에서는 요건 맞아요. 그런데 알고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답이다. 여러분, 우리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소멸한 후 알고 추인해야 돼. 근데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 그 법정 추인이 되려고 하는데 알고를 집어넣으면 나 그때 몰랐거든요. 이런 말 할까 봐 그런 거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본다. 처음부터 무효. 네, 되고요. 4번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사실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시험에서 정답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형성권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형성시키는 권리예요. 형성시키는 권리.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봐보세요. 일방적으로 뭘 했더니 그렇게 형성이 돼버렸어. 형성권이죠. 취소했더니 유효이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어버렸잖아요. 형성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형성권이다. 해대권, 또 예약 완결권 봐보세요. 예약 완결권 행사가 있으니까 그냥 매매계약 없던 것이 매매계약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형성권이 되는 거죠.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그 상대방 이렇게 돼 있죠. 그 상대방 그랬는데 그 사람 그랬었죠. 그래서 누구한테 해야 돼? 을한테 해야 돼. 병한테 하면 안 돼. 을한테 해야 돼. 취소권자 갑이 을한테 해야 돼. 병한테 하면 안 돼. 병한테 갔더니 병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표현 대리는 이제 우리 협의 문건들은 앞에서 나왔잖아요. 표현 대리는 이제 간혹 나와요. 근데 표현 대리도 나오니까 좀 봐두셔야 되죠. 표현 대리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봅니다. 여기서 48번 옳은 것은 그랬는데 사실 1번 여러분들이 잘 안 본 거예요. 잘 보기가 좀 힘들긴 해요.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하여간 좀 지나가 보자고요. 근데 과실상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과실상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봐보세요. 3번 봐보세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1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갑자기 조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조문을. 근데 이 조문이 뭔지 모르면 안 되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느낌상 조금은 알죠. 근데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예요. 그 다음에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예요. 근데 그 권한이 어떤 권한이라도 다 돼 그랬었죠. 심지어 사자도 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돼야지 맞지. 돼야지 맞다. 이렇게 풉니다. 근데 이제 설명은 이렇게 드렸었죠. X 거래를 하던 김 과장이 그래서 거래처에서 수금도 이렇게 하고 해왔었는데 회사를 그만둔 후에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빨리 다음날 가서 X 거래를 해서 수금해가지고 필리핀으로 튀었어. 그러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다. 그 회사에서 김 과장 그만둬서 앞으로 이 과장이 갈 거라고 알려줬어야죠.
알려주지를 않다 보니까 그 김 과장 그만둔 줄도 모르고 과실 없이 선의무과실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가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그게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다. 근데 X 거래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다른 Y 거래를 했대. 그러면 그때 126조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네. 되셨죠? 그다음에 4번에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강행법규 위반이란 말이에요.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이면 대리권이 있어도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표현대리는 어쨌거나 무권대리잖아요. 무권대리인데 대리권도 없이 했대. 이 강행법규 위반이래. 이중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죠. 만약에 토지거래가를 배제 잠탈했어요. 표현대리인이 대리권도 없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말할 필요 없이 무효인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 이런 걸로 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표현대리인 성질이 무권대리다 그랬잖아요. 무권대리. 그러니까 우리 갑을병 해서 병은 을한테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책임질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 야 당연히 이제 을한테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유권대리 주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권대리는 아니야. 유권대리 인정해 줄 수는 없죠. 근데 법원에서 봤더니 표현대리는 맞네. 근데 말도 안 하면 안 챙겨준다니까요. 예. 그래서 표현대리 주장이 따로 있어야 돼.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1번 몰라도 4번이 나오고요. 근데 1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이게 대리권 수여 안 했지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과 행위를 했을 때 제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되는 거야. 근데 외의자와 거래를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갑이 을한테 대리권 수여를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병한테 표시를 했네. 그랬을 때 이때 대리권 수여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야, 내 을한테 대리권 수여했어. 표시를 하면 병이 믿고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을하고. 그랬을 때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내 명의를 걸고 누가 장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명의대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사무실에다 걸어두면 병한테만 표시한 게 아니고 거기 오는 손님들한테 다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거기 오는 손님들한테 다 표시한 거니까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다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됐죠? 네. 어쨌거나 정답은 잘 모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데 있어요. 이렇게 정답을 찾아가 보자고요. 자, 49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오죠.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데요. 1번에 보시면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니다. 이제 이거 봐보세요. 일단 조건은 법률행위에 붙어 있는 건데 법정은 아예 법률행위하고는 상극이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면. 법정 조건이 조건일 수가 없는 거지. 네. 그 다음에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 되면 불법 조건은 당연히 무효인데 그때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 2번 맞죠.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효력 문제인 거지 성립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봐보세요. 많이 든 예로 자, 야, 네, 엄마가 너한테 X 줄게. 이번에 합격하면 증여 계약이 이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줄게 할 때. 근데 정지 조건이라면 그때까지 효력은 안 생기죠. 그러다가 합격하면 비로소 효력이 생겨서 앞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 발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앞에서 우리 서론 편에서 공부한 거 말고는 다 효력 문제예요. 뭐 우리 뭐 주로 공부한 것들 목적, 의사표시, 대리권, 또 뭐요? 조건과 기한 다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효력에 관한 문제다.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해제 조건은 이런 거잖아요. 효력이 있다가 야 합격할 때까지 엄마가 공부비용 대줄게. 그럼 나중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효력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력 발생 정지 조건, 효력 소멸 해제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된다. 4번도 정답으로 많이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해무, 불정무. 요거는 그냥 뭐 이제 이해할 필요 없어요. 기해무, 불정무. 그 다음에 과거 사실은 조건이 아니죠. 과거 사실은 장래 사실이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 3번이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0번. 무효 문제가 또 나왔는데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통 무효 취소 이렇게 섞어서 한 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무효한 문제, 취소한 문제 막 이렇게 냈죠. 출제자맘이죠. 출제자맘. 자, 보시면 얼른 풀어봅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이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무효 원인 소멸 후 맞다니까요. 무효 원인 소멸 후, 취소 원인 소멸 후 됐죠?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3년이 지나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못하죠. 근데 이게 3년 지나면이 아니고 처음부터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년, 10년을 취소해서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서 와서 좀 헷갈리라고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법률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요게 일부 무효일 때 1분가가 되죠. 1분가. 법률의 일체성 및 분할 가능성, 그다음에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서 이게 되면 일부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원칙, 일부 무효가 되면 1분가, 가정적 의사가 고려돼야죠. 않는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 무효인 법률의 주인은 묵시적인 방법을 할 수는 없다. 근데 뭐 지금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민법 공부하실 때 묵시적은 항상 되는 거죠. 없다 틀렸죠. 5번 강행법 기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뭐 여기서 뭐 처음부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행법규 위반은 아예 추인이 안 되죠. 강행법 위반은 추인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강행법 위반, 반사회일생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시간적으로 보자면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은데 민총,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 이렇게 좀 나눠서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민총이니까 물권법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